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트너. 자, 여러분들 어김없이 오늘도 시청자님들께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업 시켜드릴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자, 오늘 하루 월요일인데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하루 잘 맞이하셨나요? 오늘 분위기가 묘합니다. 그죠? 지난주에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이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상당히 공백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하루 휴장도 있고요. 그래서 5월 15일 스승님도 만나고 부처님도 만나고, 네, 미국의 CPI 발표, 내일은 PPI 발표가 있어요. 생산자 물가지표 발표가 먼저 있고 그 다음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내용들을 좀 챙기면 좋겠고, 그것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23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 중간에 우리가 뭔가를 잘 대응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우리 인베스너 4명 모두 시청자님께서 15일부터 23일 그 사이에 있을 여러 가지 사항들과 그 이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잘하자라고 각오를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각오를 다지신 우리 두 분의 또 우리 여벤져스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자기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이제는 여러분의 구세주로 거듭나고 있죠. 한국의 워렌 버핏, 세란 버핏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지난주 종목도 다 갔어요. 와우. 저번 방송 때 HMM 네. 연속 상승 쭉 나왔고, 그 전날 그 전 방송에 하나오션 또 오늘도 또 강세. 뭐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모습들인데 이때까지 모르겠어요. 거의 적중률이 한 90% 돼가고 있으니, 네, 이제 조금씩 더 전략적인 부분들도 디테일해져 가고 있죠. 네. 잘 맞아가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원님도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발빠르게 돌아온 주사인 볼트 이주원입니다. 계속해서 빠르게 정보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발빠르게 누구보다도 우리 시장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팍팍팍팍 잘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오늘 시장 아무래도 또 막 전쟁 위기가 또 커지다 보니까 전력이 그렇게 강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전선. 네, 전선. 구리 가격이 이제 약간 주춤해지기는 했어요.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오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전력난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AI 관련돼서 걔가 발전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발전량이 많아야 해. 네. 전기 많이 사용될 테니까. 그리고 이제 송전이 그만큼 받쳐줘야 되죠. 우리나라도 발전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송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어땠어요? 오늘도 이렇게 이렇다 할 말이 있는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오늘 내일 뜰만한 종목들 찾아서 단타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단타 쳐야 돼요. 단타 치는 시장이고, 지금 이제 그동안 상승세가 매우 컸던 섹터들이 오늘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는 모습도 있었죠. 화장품, 뭐 두 분 워낙에 잘 아시겠지만, 네. 화장품 정말 많이 갔어요. 네. 두 분도 많이 애용하시는 브랜드 있죠. 네. 엄청 다 올랐을 겁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오늘 상당히 특징적으로 차익 실현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전력 관련된 기업들도 뭐 일부 강세로 마감한 종목도 있지만 기업이 마이너스까지 들어갈 정도로 급등했다가 다 빠진 종목도 있고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요런 쪽 리프팅 해주고 뭐 하는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크게 꺾여버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게 이번 주 이벤트, 자, 앞두고, 야, 우리 휴장이잖아. 그 다음에 CPI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금 만들고 가자. 특히나 약한 고리,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이런 쪽에서 좀 빠져나오는 그런 물량이 좀 많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되고, 안타깝습니다. 코스닥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못했는데, 그죠?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도 못했는데 그래요. 자, 차트 한번 봐보죠. 지금 이제 코스피 먼저 이쪽에 이렇게 봐보시면은 추세를 지금 아직도 유지를 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전 고점 근처까지 거의 다 온 거예요. 거의 다 와서 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따가 봐서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나스닥도 한번 살짝 보겠지만 이렇게 와 있어요. 나스닥도 물론 걔네들은 역대 신고가를 이제 가냐마냐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도 이제 이만큼 쫓아왔다. 그래서 뒷받침은 확실히 이쪽이 더 좋아. 그러나 코스닥이 지금 먼저 올라오는 것도 훨씬 못 올라왔죠. 코스피로 따지자면 한 이 정도나 올라와야 비슷한 건데 지금 그만큼도 못 올라오고 떨어지는 건 빠릅니다. 역시나 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때는 코스닥의 종목들이 먼저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고 저희 핫섹터 이렇게 하나씩 짚어드릴 때에 그들의 시장 전체적인 내용들도 한 번씩 가미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내일이 지나면 CPI에 대한 어떤 대비 이런 것들 못하고 휴장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16일 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는 좀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니까 이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 국내 시장에서도 파생 매매할 수 있는 것들 한번 강의해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다시 한번 보시거나 해서 대비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오늘 시장 흐름들 보면서 핫섹터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 세라님. 네, 첫 번째 핫 이슈는요. 구전난입니다. 구전난 처음 들어보신 분 많을 텐데요. 전력난, 이제는 구전난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선진국에서 때 아닌 구전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데이터 센터 신설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에서는 데이터 신설을 제한하는 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한시적으로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을 막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 인공지능과 AI 반도체, 2차 전지 등 현재는 물론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최첨단 산업은 모두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전력 소비가 많고요. 나아가 현재 미국에서 전기차 한 대가 일반 가정 전기 소비량의 절반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전기차 시대가 다가온다면 이런 구전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구전난에 빅테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전력 사정이 나은 중동, 동남아시아 등으로 기지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전선, 전력, 변압기주 등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 그대로 지금 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것들 지금 하나하나씩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전기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발전량이 못 따라가고 송전량이 못 따라가니까 야 너네들 발전하려고 야 지금 일반 가정집이든 어디든 지금 전기 부족해 안 돼 그만 지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부동산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들에서 일반 오피스 건물 지을래 아니면 데이터 센터용 건물 지을래 이게 달라요. 설계가 완전히 다르겠죠. 전기를 그만큼 많이 끌었다가 땡길 수 있는. 근데 이제 이게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을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일반 오피스는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하잖아요. 네. 근데 데이터 센터는 한 번 들어오면 10년, 20년. 그렇죠. 옮길 수가 없어요. 장기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매우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일단 돈이 있어야 어느 정도 그러한 설비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회사들 지금 이제 수요가 원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공실률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상대 부동산 투자자들,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도 대안이 되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그다음에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네. 2차 2차 전지 진짜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니? 뭐 이런 정도인데 2차 전지는 지금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트럼프가 대선 공약의 어떤 부분 중에서 야 2차 전지 보조금 이거 왜 주냐? 주지 말자.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제 대선이 6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11월 5일.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없어야겠죠. 네. 충격받겠죠. 네. 우리나라 2차 전지도. 그때 가서 폭락이 만약에 혹시라도 들어오면 그때 바닥 확인해야 돼요. 그때. 지금은 약간 이럴 수 있어요. 아직 모르잖아요. 바이든 이분이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언제 갑자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불안불안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또 에이 설마 안 돼. 트럼프가 대통령 안 된다. 못 되게 뭐 많이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힐러리가 95% 이상의 확률로 대통령 될 거야 했는데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의 우려감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2차 전지가 못 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요거는 그냥 대선 지나고 미국 대선 지나고 확정 짓고 확인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나 혹은 테슬라 자체가 지금보다 한 250불에서 260불 이상까지 올라온 이후에 괜찮을 거야. 뭔가가 저 정도라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어떤 이 기술 발전이 능가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요소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야. 그래서 그때는 또 다시 2차 전지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문득 이제 2차 전지 얘기가 떠올라서 한번 얘기를 드려봤어요. 자, 우리 주원님. 네, 제가 가져온 첫 번째 핫 이슈 섹터는 엔터입니다. 시작부터 너무나 슬픈 소식을 가지고 오게 돼서 아쉬운 마음이 큰데요. 오늘 엔터주들, 특히 우량주들이 크게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JYP가 52주 신저가를 찍으며 어닝쇼크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이는 시장 실적 전망치 평균인 439억 원을 밑도는 성적표입니다. 신인 모멘텀이 2019년 이후 있지, 엠믹스, 니쥬 등 여자 그룹들만 데뷔한 것과 더불어 스트레이키즈가 이미 데뷔 7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후속 남자 그룹이 부재하는 부분이 아쉬움을 자아내며 이 실적에 아쉬움을 더했습니다. 하이브가 여러 사태를 겪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JYP가 더 빠지는 모습 보이는 등 엔터주에 힘을 실어주진 못했습니다. 여기에 큐브도 하락세를 돌며 아쉬움을 자아내는 등 오늘 엔터주 핫보다는 차가운 모습 보였습니다. 네, 엔터 지금 우려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이브 사태가 과연 하이브만 저러겠냐, 지금 성과급을 어떻게 쪼개갔느냐, 서로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고 있는, 서로라기보다는 어쨌든 어떤 한 분이 엄청나게 욕심을 많이 부리셨죠. 가만히 있어도 1,000억인데 네, 그 4,000억 받으려다가 그거 잘못하면은 28억으로 끝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쪽은 풋옵션을 갖고 있고, 네. 이거 너네가 사줘야 돼. 우리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어. 풋옵션이 있고, 그다음 하이브 측에서는 콜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거나 뭔가가 그거로 걸렸을 때, 소송이 걸렸을 때 그걸 가장 저렴하게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한 28억. 1,000억 원 그냥 가만히 받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드는데, 어쨌든 그런 이슈들이 있고, 이게 다른 엔터사들도 그럴 거야 하는 이제 그런 우려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YG엔터에서 적자가 나와버렸죠. 그래도 흑자가 나올 거야. 걱정은 많이 했습니다. 블랙핑크 때문에. 당연히 블랙핑크 때문에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흑자에서 어떻게든 마무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적자가 나왔죠. 그런 이제 상태에서 방금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JYP까지 타격을 빡 받아버리니까, 야, 이것 보소. 큰일입니다. 그동안 이제 보이그룹이 박진영 대표가 걸그룹을 좋아하나요? 걸그룹 유난히 더 좋아하시는가? 어쨌든 보이그룹은 아마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 데뷔를 하고 갔고, 올해 안에 혹은 내년 초 이런 쪽에 제 예상입니다만, 보이그룹이 준비가 되고 아마 그것이 나타나면서 그 JYP의 주가를 한번 땡기는 요소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데뷔 소식 한번 나오는지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거의 조만간의 어떤 바닥권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JYP 그 사옥을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이제 거기 직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또 얘기도 한 번씩 해보면, 남자애들 저기 뭐 한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카드락입니다. 진실은 이따가 이제 나중에 뉴스를 통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진다. 여기서 이제 더 충격적인 부분들로 가격적으로 가면 아마도 이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핵심은 여러분들 이거 있어요. 모든 산업이 지금 모든 주식 업종 종목들에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만 가요. 기대감이 살아 있는 것만 갑니다. 네. 이제 해운 같은 경우도 HMM도 우리가 이제 그것도 얘기 드렸고, 지금 우리 문자 보내주시면 커뮤니티 하는 곳에서 제가 이제 한 번씩 그런 운임지수 같은 것들 지표 올려드리거든요. 운임지수가 지금 한 달 새 40%가 올랐어요. 배값이 40% 올랐다는 겁니다. 운송비가. 그러니까 실적이 좋을 거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니까 그렇게 확인이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도 실적 좋네. 좋아졌으니까 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피부 미용 요 클래시스나 이런 것들도 1분기 실적 좋아. 와, 근데 2분기 실적도 괜찮겠네. 거기 소모품 이런 것들이 좋았고, 환율
이것이 도움이 됐어. 고환율이 오히려 수출을 또 절반 이상 수출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실적 되는 애들만 간다. 근데 실적이 안 좋으니까 폭락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지금의 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려볼게요. 자, 우리 세라님 하나 더. 네, 우리 두 번째 핫 이슈 전기차입니다. 우리 미국 포드가 최근 전기차 가격 하락과 수요 위축으로 올 한 해 전기차 부문 손실이 최대 55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된 바 있는데요. 이에 포드는 전기차 사업 관련 120억 달러 규모의 지출을 줄이는 전략을 택하여 배터리 주문 축소 결정을 협력사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포드의 배터리 공급 협력사 SK온과 LG 에너지 솔루션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데요. 전기차 쇼크로 인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전기차 수요에 직면했고 한국과 중국의 배터리 제조사들은 쌓여가는 재고를 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전기차 자동 타이어 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2, 3년 전 판매량이 확 늘어난 전기차에 타이어 교체 주기가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2021년에서 22년 전 세계 팔린 전기차는 1,725만 7천 대로 올해 교체 대상 타이어는 약 7천만 개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기차 타이어는 200kg 이상 무게를 차지하는 배터리 때문에 내구성을 더욱 높여야 하고 타이어 마찰음을 줄여야 하는 흡입 성분을 추가하는 등 신기술이 반영되었는데요. 이에 일반 타이어보다 15에서 30% 이상 가격이 비싸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타이어 시장은 해외 브랜드가 우위를 점하는 데 반해 이런 전기차 타이어에는 국산 타이어가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 타이어는 세계 최초로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온을 출시했고요. 금호 타이어는 이노비를 출시했습니다. 이 둘은 글로벌 타이어 시장에서 전용 브랜드를 출시한 단 두 가지 기업인데요. 전기차 시대가 다가온다면 더욱 전망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비싸요. 그게 당연히 차가 무겁기 때문에 배터리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그런 내구성을 잘 견뎌야 되는데 타이어를 운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이어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 가로 중요하고 저는 이제 램플러 타이어를 이제 사용하거든요. 네. 이제 이게 만약에 펑크가 났다. 그래도 시속 80km로 한 80km 정도가 주행이 돼요. 우와. 펑크가 나도 이게 이제 안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수리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걸 이제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고 또 아이도 데리고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말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는 타이어이기도 합니다. 뭐 비싸죠. 비싼 만큼 그 값을 하면 사람들 소비자들은 이해한다. 거기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전기차가 많이 늘어났고 일반 타이어 끼울 수 없으니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다음에 전기차 쇼크 그죠? 지금 네. 아까 전기 부족에 와 전기차 한 대 미국은 주행 거리가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한 대가 가정의 전기의 절반을 쓴다. 이 말이 맞을 겁니다. 네. 우리는 짧게 왔다 갔다 뭐 마트나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이러지만 미국 원체 주행 거리가 넓죠. 그래서 애초에 그냥 휘발유 차들도 그 기름통이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우리나라 차들보다 미국 차가. 기름은 원래 많이 갖고 다니는 거죠. 네. 주유소가 띄엄띄엄 있으니까. 자, 아무튼 뭐 그런 정도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네. 주원님 하나 더 합시다. 저의 두 번째 핫이슈 섹터 라면주입니다. 우리 라면. 한국인의 라면 사랑 끊일 수 없겠죠. 삼양의 효자식품이자 한국인이 사랑하는 불닭볶음면의 열풍에 삼양 52주 신고가 찍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라면 시장이 어쩜 이렇게 잘 나갈까요? 이 라면 고물가일수록 경제가 안 좋을수록 더 사랑받는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라면 가성비도 좋고 시간 없을 때 빠르게 때우기도 좋고 슬픈 현실이지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빠르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패스트푸드가 많은 곽강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계란 하나만 곁들여 먹으면 영양학적으로 크게 나쁘지도 않는 라면이 더 이상 정크푸드라고 불릴 수만은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 라면주들에는 3대장, 삼양, 농심, 오뚜기 등이 있으니까요. 당분간 많은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네. 두 분은 라면 좋아하세요? 네. 죽죠. 많이? 네. 많이 좋아하세요? 주로 뭐 혹시 나는 이런 식으로 즐긴다는 레시피 같은 게 따로 특별하게 있어요? 저는 다른 거 안 넣고 그냥 딱 라면만 그대로? 오리지널로. 네.
봉지에 써 있는 대로 그대로. 네, 그대로.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연구를 해서 이게 제일 맛있어라고 그쵸. 내놓은 거니까. 우리 박사님들이 그치. 네, 연구하셔서. 박사라면. 네. 또 혹시 뭐 다른 뭐 있어요? 저는 국물을 안 좋아해서 짜땡땡땡 이런 것만 오. 좋아하는데요. 전 약간 졸여서 먹는 스타일이에요. 오. 국물 잘 안 버리고. 약간 비빔면처럼. 네. 오, 그렇군요. 꾸덕하게. 저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어. 근데 특히 그 짜장라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도 좋아하고 하니까 거의 중국집에서 하듯이 양파나 이런 오, 야채들을 같이 간짜장. 볶아서 네. 볶아서 고기도 같이 볶아주고 이렇게 제가 중국집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잘 어울려요. 네, 군대 가기 전에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엄청나게 큰 식당이에요. 네, 엄청나게 큰 식당 주방에서 요리사만 20명이 넘는 우와. 네, 거기서 이제 주방 보조로서 어. 그래서 칼질도 되게 잘하고 그런 것들 이제 신기하다. 웍질도 좀 하고 그래요. 그래서 다재다능. 라면을 총각 때는 1년에 한두 개 먹었거든요. 네. 네. 결혼하고 나니까 매주 먹는다? 주말마다. 결혼하고 나니까 라면을 오히려? 총각 때는 1년에 두세 개 먹었던 게 네. 결혼하고 나니까 거의 매주 먹다시피 하네요. 왜 오히려? 그럴까요? 자인가요, 타인가요?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이도 먹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그 불닭볶음면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광고를 안 해요. 왜냐면 이제 제품을 판매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 중에 하나가 마케팅 비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광고를 안 해요. 근데 많이 팔려. 계속 팔려. 왜 그럴까요? 움직이는 광고들. 그것도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막 챌린지도 하고. 네. 그거예요. 아니 외국인들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사람들보다도 물론 이제 이거를 이제 한국 사람들 먹는 걸 보고 따라했겠죠. 이 너무 매우니까 그것을 나 이거 먹어본다. 외국인들 매운 거 잘 못 먹잖아요. 네. 잘 먹는 나라도 있지만 나 이거 먹는다고 영상을 찍어갖고 막 먹고 매운 거 막 난리를 치고 막 이게 또 보는 사람들 재밌으니까 나도 해야지 하잖아요. 맞아요. 네. 자연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광고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정말 실제로 그렇게 해서 대박이 난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트 잠깐 보면은 그동안 엄청나게 올랐어요. 와, 삼양식품 엄청나게 올랐는데 오늘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 그러니까 물량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완전히 꼭지 신호다라고 보기까지는 어려운데 그래도 상당히 오늘 강세 뭐 이런 뉴스 그래서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오늘 뭐 상향식품뿐만 아니라 농심, 오뚜기도 올랐고 그다음에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빙그레, 빙그레 아이스크림 또 많이들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빙그레도 오늘 또 강세를 나타냈어요. 근데 조금 다시 내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핫섹타는 알아봤고요. 뭐 저희가 한 번씩 중요한 아까도 이제 뭐 해운주에 대한 상승이 왜 이렇게 나오는가, 뭐 구리 가격이 어떠한가, 뭐 등등등등의 정보들도 뭐 한 번씩 우리가 실시간 속보가 있거나 이럴 때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저희 팍스 인베스테이너 그리고 업사부님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989 업사부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러 좀 옮길 텐데 이제 시간상 항상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5시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쪽집게 강의. 이따가 5시에 자, 우리 팍스탁 유튜브에서 팍스탁 검색하셔서 라이브가 열리면 그때 참여하시면 되니까 이것도 기억하셔서 5시에 뵙도록 해요. 자, 그러면 저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자 이제 오늘 뭐 강의하다가 부족한 내용들은 과외 시간, 쪽집게 과외 시간에 이따가 5시에 유튜브 팍스탁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의 이야기 좀 짧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지금 차트도 잠깐 보고 싶고 해서 여기서는 짧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아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이 있고 미국의 CPI 발표가 15일에 있어요. 네. PPI는 14일 날 있습니다. 14일 날. 예. 그래서 요런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2024년 딱 들어와서 1월 달치가 2월에 발표가 되고 2월 달치가 3월에 발표가 돼요. 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2024년 1월치, 2월치, 3월치, 그리고 이번에 4월치가 발표가 되는 거죠. 15일 날. 네. 근데 이게 지금 물가가 잡히는 듯 했으나 올라가고 지금 3번 연속이나 나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미국의 GDP 성장률이 1.6%밖에 안 나오는 바람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던 거고, 이걸 다행히 파월이 우리 금리 인상은 안 할 거야. 인상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아. 그리고 QT, 시중의 돈을 다시 회수하는 양을 조금 줄이겠어. 이것이 금리 인하하기 전에 하는 행동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게, 그래서 무슨 장세가 됐다?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일단은 않아. 근데 올리는 것을 일단 너무 뜨거워. 근데 이제 내리는 부분들의 가능성을 다시 올려놓은. 네. 당장 6월은 못하겠지만 7월 혹은 9월 혹은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9월을 조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9월. 자, 가능성을 높여놨다 이거죠. 그래서 무슨 장세? 골디락스 장세가 나와. 근데 여기서 골디락스 장세, 골디락스 이야기의 필수 등장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곰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곰을 피할 수 있는 게 실적이다 지금. 네. 실적이 되는 기업들만 간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실적이 지금 이번에 발표된 1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만 가는 게 아니라 2분기가 기대가 되는 종목 업종이 간다 이거예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강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곰이 나타난다면 과연 어떤 게, 자, 첫 번째 곰 5월 15일, 두 번째 곰 5월 22일 장 마감이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23일인 거예요. 그죠? 네. 23일. 그래서 스승님도 만나고 부처님도 만나고 미국의 CPI 발표, 이 부분이 지금까지 골디락스 장세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금리 인상해야 돼 하다가 아니야, 인하할 수도 있어. 그죠? 할 수도 있어 라는 가능성이었죠. 근데 여기서 CPI가 이번에 높게 나온다면, 또 높게 나온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 못해요. 안 하죠. 가능성이 어머나 다시 어머나. 금리 인상을 또 해야 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금리 인상을 해야 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어제 우리가 이제 주말 사이에 미 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을 3.2를 했는데 3.5가 나왔어요. 네. 높네? 네. 기대. 아마 이럴 거야 라고 기대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0을 예상했는데 3.1이 나왔어요. 자, 소비자 심리 지수는 꽁꽁 얼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76.2로 예상했는데 67.4가 나왔어요. 이러니까 우리나라 오늘 시장에서 미국 선물은 안 빠지는데 우리는 또 빠져. 어쨌든 약한 고리가 먼저 빠지는 거죠. 여기는 우려감이 있으니까 야, 이거 CPI 발표가 높게 나오는 거 아니야? 물가 지표가 이거 조금 예기상치를 상회하는 나왔으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한 종목군들, 특히 코스닥,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특히 2차전지 막 이런 것도 있고, 2차전지가 어쨌든 시가총액 1등, 2등 이렇게 상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에 비해서도 훨씬 더 세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곰이 나타난다면 1탄 15일.
요 부분들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도 현금화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요일 날 밤에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방송을 하고 제 개인 채널에서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드리면서 화장품이나 전력이나 뭐나 급등했다 올라가서 시작했다 그냥 때리는 게 좋겠다. 현금 만들고 다시 네. 현금 만들고 확인하고 CPI 확인하고 다시 바닥에서 다시 들어가자. 왜? 걔네들이 간다면 아마도 다시 갈 확률이 높아. 왜? 실적을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다 피해야 돼. 그냥 소라기가 내리니까 잠깐 피해야 돼. 피하고 나서는 다시 화장품이든 피부 미용도 좋고 해운도 좋고 전력도 좋습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곰 2탄. 아까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글로벌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 중에 AI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 편이에요. 이번 발표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번 발표가 아니라 다음에도 좋아야 해. 그 조건이에요. 그 조건. 다음에도 야 2분기, 3분기 쭉 좋아야지. 그래서 지금 높아진 이런 투자자들의 만족을 못 시키고 있다는 거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5월 6일 날 실적 발표하고 15% 급락했습니다. 실적 나쁘지 않아요. 좋아. 영국의 ARM 또 5월 8일 발표하고 9% 급락했어요. 네. 대표적인 또 AI 그죠? AMD,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등도 발표 후에 하락. 근데 이 이전에 이렇게 5월 6일 훨씬 이전에 4월에 엔비디아가 한 10% 급락했던 거 기억나죠? 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그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그때 23%인가 급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얘기 막 한 적 막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얘네들보다는 대장인 TSMC나 SML 같은 그런 기업이 실적이 실망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보다 지금 더 기대가 되는 TSMC든 뭐 얘네들이 더 먼저 실망을 줬는데 요것들 괜찮을까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식시켜줄 게 누구예요? 엔비디아죠. 네. 23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제 반응을 보면 됩니다. 장 마감 후에 발표되니까 시간의 거래가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거의 둘 중에 하나겠죠. 웬만해서는. 네. 왜냐하면 차트를 봐도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가 맞는 표현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요 부분들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급등세 모습으로 간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이 급등세가 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가면 삼성전자 다시 9만 전자도 넘어갈 수 있고 SK하이닉스도 19만 원 넘어가서 신고가 또 다시 행진을 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는 어떻게 될까? 2,900, 3,000포인트도 간다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이 1년치 농사의 어떤 흐름을 좌우할 만한 그러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엔비디아 어떤 실적적인 발표 앞으로 가이던스 이 부분에서 실망감이 나와서 급락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빠지겠죠. 그러면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야 돼요. 네. 그 뒤로 이제 또 이벤트가 또 뭐 있고 뭐 미대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당장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이 정도에서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고 전 자리로 다시 가서 우리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엔비디아 이런 차트 잠깐만 보고 추가적인 설명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앞서서 설명드렸던 내용들 뭐 부족하면은 이따가 5시에 유튜브 팍스탁 라이브를 통해서 쪽집게 가해서 좀 더 말씀드려볼 텐데 차트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쭉 차트만 쭉 볼게요. 지금 이제 나스닥 차트 먼저 한번 봐보도록 할 텐데 나스닥 지금 신고가 직전에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얘도 여기에서 이제 방향을 결정하고 싶은데 위로 튈지 아니면 밑으로 꼬꾸라질지 이 부분들이 이제 15일에 있을 CPI 발표가 일단 첫 번째 한 단계일 거고, 그 다음에 23일 엔비디아가 그 두 번째 단계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돼요. 엔비디아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죠? 엔비디아가 신고가 직전에서 지금 오락가락 간팡질팡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미세하게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그죠? 시장이 좋아서 빙그레 웃으면 좋을 텐데, 자, 삼성전자, 요게 지금 뭔가가 억눌리는 그런 상황들인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헤지펀드랄지 아니면 이제 외국인 기관 뭐 이렇게 큰 손들의 입장에서 야, 이거 확인하고 지금 삼성전자 다시 쭈르륵 사면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차라리 때리고 오히려 은행이나 저PBR이나 혹은 배당을 높여준다 이런 쪽 섹터들을 조금 매수해 놓고 안전한 어떤 그 키핑을 하기 위한 그런 자금을 묶어둘 수 있는 그런 정도에서 그쪽 섹터 쪽으로는 돈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차라리 더 현재로서는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삼성전자 다시 튀겠죠. 86,000원 저거 충분히 그런 상태에서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코스피가 2,900, 3,000포인트 간다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SK하이닉스도 지금 조금만 올라가면 또 신고가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버티고 자꾸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우리가 나쁘게만 생각하자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확인들 하나씩 되게 되면 금방입니다, 이거. 그죠? 19만 1,400원 넘어가는 거 뭐 하루 이틀이면 이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세 부분들. 그래서 엔비디아 별일 없네, CPI 별일 없네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그죠? 소부장 쪽을 한 번 정도 강하게 대시를 걸어볼 만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얘기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의 이야기보다 또 한편으로 우리 두 분의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이지? 삼지창으로 찍기만 하면 지금 올라가는 말도 안 되게 한 종목씩밖에 소개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 잘 가나 싶습니다. 궁금하시죠? 핫 섹터부터 탑픽 섹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세라님 먼저 하실까요? 네, 오늘의 탑픽 섹터 화장품입니다. 연초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던 국내 화장품 주가가 최근 호실적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며 호실적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과거 국내 화장품 소비를 이끌었던 중국 비중은 줄었지만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등 수출 지역이 다변화됨에 따라 전망이 더욱 밝다는 기대감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화장품이 그래서 엄청나게 올랐죠. 잘 올랐고요. 어찌 보면은 이제 LG 생활건강이랄지 아모레퍼시픽 뭐 잘 올랐지만 LG 생활건강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제 스타트를 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직도 멀었어. 중소형 화장품주들은 훨씬 많이 올랐죠. 근데 그러니까 조금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도 만약에 시장에 우려감이 있는 CPI나 엔비디아 이런 게 나오면 한번 소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럴 때는 피해야 됩니다. 잠깐 피하지만 다시 이제 비 지나갔다 그러면 다시 볼만한 게 화장품 될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럼 이따가 어떤 종목이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자, 우리 주원님의 탑픽 섹터는 무엇인가요? 네, 저의 탑픽 섹터는 제약입니다. 제약. 제약주들 우리 인베스테이너들도 계속 소개하면서 관심 갖고 있는 테마죠. 2020년도에 코로나와 비만 치료제 등 여러 이슈들로 정말 많은 관심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제약주들로 다시금 주목을 받게 할 수 있는 이슈가 생겼습니다. 이 이슈는 호흡기 질환인 백일해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건데요. 영국에서는 벌써 아기들이 숨지는 상황이니만큼 우리 한국에서도 경계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제약 섹터가 관심 받을 만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오늘은 백일해를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약 종목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동국제약, 센트리온, 신풍제약 등이 있습니다. 네.
100일에 참 우리가 호흡기 질환하면 이제 막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그죠? 코로나 뭐 그전에는 메르스 뭐 신종플루 아우 그냥 무섭습니다. 저도 한 2주 전 정도부터 한 2주 정도, 3주 정도가 기침과 맞아요. 뭐 목이 계속 목마름. 이거 뭐지? 봄에 알러지인가 아니면은 감기인가 애매했던 그런 상황이 다른 증상은 없는데 너무 그것 때문에 괴로웠었어요. 사실 자다가도 계속 기침을 하고 잠을 못 자고 막 이럴 정도로 다른 증상은 전혀 없어요. 열이 나거나 뭐 이런 것도 없는데 아무튼 나도 100일인가? 100일에 걸리는 게 100일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 마른 기침을 이렇게 길게 하는 아마 그거인 것 같은데 100일에 아무튼 좋습니다. 뭐 이제 그 질병들이 빨리빨리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좀 안심하고 마스크 전혀 안 쓰고 그렇게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살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군요. 자 이제 두 분의 종목을 한번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어떤 종목일지 자. 뭐였죠? 네, 저의 오늘 탑픽 종목은요, 본느입니다. 본느. 네, 본느는 글로벌 헬스 뷰티 화장품 기업으로 화장품 관련 ODM 사업과 OEM 사업, 자체 브랜드 사업을 중점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본느의 가장 큰 주가 상승 원인은 1분기 호실적 발표인데요. 환차익과 주요 화장품 브랜드의 매출 규모 확대로 본느 1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호재는 북미 화장품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수혜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오프라인 매장 구매에서 온라인 채널로 확장되면서 온라인 채널에 특화된 SNS, 인플루언서 등의 영향으로 미국 인디뷰티 브랜드 업계가 초호황기를 맞았는데요. 이 시장 흐름에서 중소형 화장품 기업들 중 미국 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높고 특히 높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인디뷰티 고객사를 많이 보유한 본느가 최대 수혜자로 손꼽히며 연일 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심의 ODM 매출 성장, 터치인솔과 아토세이프 등 자체 브랜드 판매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호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주원님, 네. 지난번에 얘기 짧게 못했으니까 오늘 많이 빨리 해봐요. 네. 네, 오늘 저의 추천 종목은 동구바이오 제약입니다. 우리 동구바이오 제약 정말 열일하고 있어서요. 자료를 한 페이지에 다 담아오기도 힘들었습니다. 가장 먼저로는 앞서 말씀드린 백일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동구바이오 제약은 백일해 등 호흡기 감염증에 효과가 있는 동구록 시트로마이신정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약뿐만 아니라 투자사로까지 영향력을 펼치며 이제 토탈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큼성큼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금도 크게 성장도 크게 하는 기업이니만큼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전략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문자 샵 3989 업사부 보내주시면 저희 팍스 인베스테이너의 매매 전략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주원님, 네. 전략 어떻게 할까요? 저의 전략은 조금 이따 5시에 쪽집게 가해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질문도 할 거고 제가 전문가님 쏙쏙 뽑아 먹을 테니까 한번 다 같이 참여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잠시 후 우리 방송이 끝나면 5시에요. 유튜브 팍스탁 검색하시면 이제 라이브라고 실시간 이렇게 글씨가 뜨면 그걸 이제 들어오시면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들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장을 잘 대응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휴장을 앞두고 있고 중요 발표가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현금은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넘어가는 게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